안녕하세요. IT 인프라 유저 그룹의 조은입니다. 작년에 뵙고 아마 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네트워크 쪽을 좀 알아봤다고 하면 요즘을 계속 쿠버네티스를 다루다 보면 보안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면서도 또는 고객이랑 얘기하면서도 보안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런 부분의 고민이나 혹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고 앞으로는 제 생각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바라보고 있는 저희 쿠버네티스 보안 친구들을 조금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작년도에 이러한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요. CNCF에서 생각하는 랜드스케이프, 즉 그쪽에 있는 전체 스콥인데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프로덕트, 제품들이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올해에는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 CNCF 랜드스케이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즉 점점 더 많은 그리고 더 많은 범위를 포용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인즉슨 쿠버네티스가 더 발전을 하고 있고 발전함에 따라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는 노출되어 있는 API 서버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그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보안 부분을 생각보다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뤘던 네트워크 부분이 아니라 올해는 보안 부분, 즉 Security Compliance 부분을 올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이는 OPA, Open Policy Agent, TUF, Parco, Notary,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걸 이 시간에 다 다룬다면 아마 시간이 솔직히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고 가장 재미있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단위별로 좀 잘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 3개가 될 것 같습니다. 쿠버벤치, 파르코, 트리비. 처음에 트리비는 제가 트라비 뭐 이렇게 읽었었는데 홈페이지에 가서 읽어보니까 트리비, 트리거의 트리와 V의 V로 읽으라고 얘기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리비라고 읽도록 합니다. 가장 처음에 이제 제가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요. 살펴볼 것은 현재의 컨테이너가 vulnerability, 취약점이 없는가, 어디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가를 알아보는 트리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지금 파드 컨테이너 부분을 다루는 도커가 가장 대표되는 이제 컨테이너 러타임 그리고 툴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안 취약점이라든가 문제되는 점을 굉장히 신속하고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또한 트리비를 통해서 현재의 도커 파일이나 파일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팔코인데요. 팔코는 노드 단위의 문제 부분, Security Compliance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사실상 팔코는 노드가 아니라 런타임에 대한 그 취약점을 알아보는 건데요. 이게 런타임이라고 하면 바로 와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노드 단위로 런타임이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드라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쿠버벤치인데요. 쿠버벤치는 전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요약적인 정보, 필요한 정보들을 쭉 나열해주고 거기서 서머리 해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돼 있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다뤄야 돼 라는 설명을 모두 포함해서 전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오버뷰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진행하기에 앞서 작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누군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제 소개를 좀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존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롤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업무를 쿠버네티스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6월 달에 쿠버네티스 관련된 책을 출간을 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진 않지만 오픈소스 관련해갖고 특히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컨트리뷰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고문 쓰거나 뭐 지금과 같은 세미나, 세션 발표 이런 것들도 좀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저희가 알아보려고 했던 트리비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비는 컨테이너의 보안 이슈들을 알려주는 친구라고 제가 기존에 설명을 드렸죠. 트리비는 요약적으로 본다면 아쿠아 세큐리티라는 곳에서 이 부분을 배포를 해주고요. 아쿠아 세큐리티는 뒤에 보이는 쿠버벤치도 여기서 배포해 주는데요. 쿠버네티스 세큐리티를 다룬다면 한 번쯤 혹은 그 이상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 특히나 쿠버네티스 세큐리티를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 부분에 컨트리뷰션을 하는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세큐리티를 다룬다면 아마 아쿠아 세큐리티와 굉장히 밀접하게 계속 제품을 살펴보고 알아보시게 될 겁니다. 제품에 대한 내용이 여기 써져 있는데요. Security for vulnerability in container image file system and Git repository as well as for configuration issue라고 써져 있잖아요. 실제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트리비가 다루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올라가 있는 컨테이너의 스캔을 통해서 vulnerability, 즉 보안 취약점을 점검을 해주고요. 그 외에 파일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도커 파일 같은 파일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살펴봐서 굉장히 신속하게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CI/CD 파이프라인이라든가 혹은 내부의 어떤 QA 작업 시에 트리비를 사용을 해서 현재 배포되어 있는 이미지를 스캔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고 CI/CD 파이프라인을 끝내야겠군, 혹은 QA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넘어가도록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구두로 쭉 설명을 드린 부분이 와닿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실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이는 실습을 통해서 트리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쉽고 편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트리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트리비에 대한 설치는 매뉴얼을 살펴보면 지금과 같이 다양한 버전에 대한 설치 방법이 나와 있고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분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카피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와 같이 설치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트리비의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싶은 건 트리비를 통해서 이미지가 vulnerability 혹은 뭐 취약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엔진엑스를 한번 볼까요? 엔진엑스를 보면 해당 이미지를 받고 그리고 DB와 비교를 해서 문제점, 취약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위에 보면은 서머리 내용도 있습니다. 좀 올라가 볼까요? 여기 서머리에 보면은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 있고 데비안 베이스이고 크리티컬이 한 4개 정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취약점을 전부 살펴볼 수는 없고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CI/CD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배포하는 QA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해갖고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아까 크리티컬 같은 부분은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컨테이너를 설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엑스 말고 딴 것도 한 개만 좀 볼까요? 트리비 이미지 직접 만든 건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서 쓰는 건데요. 넷툴즈라는 이미지이고요. 데비안 베이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데비안은 이미 받아져 있기 때문에 금방 다운로드하고 DB 비교를 한 거고요. 데비안이 아니고 알파인 베이스였네요. 제가 헷갈려서. 알파인 베이스라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작고 지금 보면은 크리티컬이 한 5개가 있는데 5개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리비로 이미지 vulnerability, 취약점을 살펴보는 것 이외에도 트리비 config라는 게 있는데요. 트리비 config를 사용을 하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nettools라는 애를 도커 파일을 스캔해서 거기에 있는 취약점이나 문제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제가 지금 루트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트리비의 넷툴즈의 도커 파일을 보면 제가 루트 유저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디테일하게 바꾸려면 지금 여기 경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바꿔줘야 되겠지만 일단 테스트로 넌 루트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취약점을 돌리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I/CD라든가 아니면 QA 쪽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도커 파일을 먼저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도커 빌드를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보안적으로 안전한 컨테이너를 빌드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트래비를 이용을 하면 다양한 종류의 이제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그 스캔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 CI 쪽에 프리 부분에 잘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았듯이 트리비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쉽게 현재 배포되어 있는 이미지 그리고 배포된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살펴보았고요. 또한 배포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도커 파일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빌드를 하잖아요. 그 빌드되기 전에 현재 도커 파일의 취약점을 살펴봐서 수정을 하고 이 부분을 더 안전한 컨테이너 파일로,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드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쿠버네티스의 노드를 감시하고 알려주는 친구라는 건데요. 제가 설명드렸던 팔코가 그러한 부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팔코는 컨테이너 런타임 부분이지만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드 단위로 어쨌든 컨테이너 런타임이 움직이기 때문에 노드에 포함을 시켰고요. 팔코는 보이는 것처럼 CNCF, 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에서 제공을 하지만 이 부분을 원래 제공하던 업체는 sysdig입니다. 그래서 sysdig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시큐리티 이외에 많은 부분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요. CNCF에 기증을 해서 CNCF가 직접 이 부분을 드라이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팔코는 컨테이너 런타임을, 즉 파드가 생성을 하고 파드를 죽이고 파드에 대한 동작 자체를 관리하는 컨테이너 런타임 세큐리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동작하는 예제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약간 좀 길게 영상을 녹화했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팔코가 어떻게 컨테이너 런타임, 즉 노드 단위로 움직이는 컨테이너 런타임을 효과적으로 감시해서 사용자 혹은 어드민에게, 정확히 말하면 사실 어드민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팔코인데요. 런타임 그 오디터 쪽인데 지금 보면 마스터 노드가 한 개가 있고 그리고 워커 노드가 한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런타임을 보통 모니터링 한다고 하면 마스터도 할 수는 있지만 워커 노드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워커 노드고요. 보면은 W, K8SM, 그리고 W, K8S-W1 이쪽입니다. 네, 여기다가 지금 팔코 인스톨링 가이드에 따라서 지금 쓰고 있는 건 데비안 계열 혹은 우분투라 그랬죠? 사실 제 우분투가 맞습니다. 네, 우분투가 맞는데 여기 보면은 설치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법대로 카피, 네, 그리고 여기다 복사. 네,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면 커널 헤드를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카피, 복사. 네, 이미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팔코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코를 설치를 했다면 일단 상태를 보기 위해서 시스템 CTR, 시스템 컨트롤, 그리고 스테이터스 팔코를 보게 되면요. 네,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살려주고, 팔코를 살려주고, 그리고 이네이블도 해줍니다. 그러면 네, 살아나 있고 이네이블도 됐을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팔코 이네이블도 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팔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런타임에 대한 로그, 오딘 로그를 보려면 journal, control, fu, 팔코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상태로 이제 모니터링하는 오딘 로그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 마스터로 들어가서 Krun, nginx, 이미지, nginx 같은 걸 한번 크리에이트 해볼까요? 크리에이트를 하고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접속을 해보면요. 접속을 하고 나서 보면 지금 쉘이 스폰되었다, 터미널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런 식으로 접속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사실 저희가 단순하게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 있거든요. 사실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 여기 8코에 보면 롤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충분히 많은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의들, 기본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읽어드려서 저희가 터미널로 접속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오디스로 띄운 거고요. 리스트 하는 것이 예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펜딕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코의 8코 룰스 밑에 어펜딩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etc 밑에 8코에 가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8코 로컬, 8코 룰즈, 8코 뭐 어쩌고저쩌고 이것들을 읽어드려서 이 룰을 읽어드려갖고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코 룰즈 야무를 들어가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쭉 있고요. 네.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어펜딕을 할 겁니다. 아까 봤던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어펜딩을 하고요. 예제니까요. 사실 디테일하게 저희가 보려고 하면 저 룰에 대한 규칙을 좀 읽어드려서 저희가 수정을 해갖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제대로 읽어드리기 위해서 8코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저널 로그를 보고요. 저널 로그를 본 상태에서 얘를 나갔다가 지금은 다른 애를 접속을 해볼까요? 지금 보면 두 개의 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넷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빈 배시를 들어가면 일단 들어갔다라는 스폰이 뜨겠죠? 네, 지금 보면 해당 내용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ls-를 하게 되면 네, 추가적으로 ls-에 대한 내용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룰을 세팅하고 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처럼 직접 여기 노드에 들어와서 이 내용들을 살펴본다라는 건 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데몬셋을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데요. 데몬셋은 일반적으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8코에서는 헬름으로 배포하는 것을 좀 선호를 합니다. 헬름으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아트팩트 허브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8코에 대한 내용이고 헬름 레포 애드를 하고 레포 업데이트를 하고 네, 인스톨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헬름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헬름이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다면 레포를 애드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헬름 차트를 이제 인스톨을 해야겠죠. 지금 보면 8코 세큐리티 그리고 8코라고 이제 인스톨을 하게 되면요. 얘가 데몬셋 형태로 노드에 전부 디플로이 되게 되고요. 지금 보면 8코가 디플로이 되게 되겠죠. 마스터까지 모두 포함해서 디플로이가 됩니다. 네, 디플로이가 이제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마스터는 됐고 워크모드 1번이 아직 안 됐네요. 네, 아직 러닝에서 레디 상태로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모드 1번까지 이제 전부 다 올라온 것을 확인했고요. 그러면 데몬셋이 모두 설치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로그 형태로 지금 워크노드 1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 하게 되면 테일 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팔로우를 하고 지금 워크모드를 하나 더 띄워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면 지금 접속 정보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 데이터가 데몬셋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데몬셋을 노출을 해서 노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오딧 컨솔리데이션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로그를 웹훅을 걸어갖고 일정 정보나 오딧에 걸리면 웹훅을 통해서 슬랙이나 이런데 메신저를 띄움으로써 충분히 세큐리티를 인핸스먼트 할 수 있도록 노드에 대한 노드 런타임에 대한 세큐리티를 인핸스먼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노드 단위로 움직이는 컨테이너 런타임이 어떻게 파일콜을 통해서 감시되고 그것이 유용하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봤고요. 보여드리는 예제 이외에도 필요한 대로 커스터마이즈 하여서 지금 동작하는 노드의 컨테이너 런타임을 통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노드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배포되는 파드와 운영되는 파드들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이용되는지, 혹은 잘못된 사용이 없는지를 감시해서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웹훅이나 웹훅 그리고 다른 방법,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슬랙이라든가 메신저, 내부의 이메일 등등을 연동을 한다면 빠르게 조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안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안정적인지 혹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알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조직에서만 확실히 안정적인지 혹은 다른 조직에서는 다른 거버넌스를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좀 스탠다드, 즉 표준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전체적으로 거버넌스를 가져가기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릴 쿠버 벤치가 그러한 도구입니다. 쿠버 벤치는 지금 기존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쿠아 세큐리티에서 제공을 하고요. 각각의 조직에서 우리는 쿠버네티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분명히 충분히 세큐리티적으로 안정적인지 어떤 부분이 세큐리티 측면으로 좀 불안정적인지 이 부분을 서로가 다른 관점을 바라보면 굉장히 보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쿠버 벤치를 기본 스탠다드로 잡아가신다면 쿠버네티스에 대한 전체 거버넌스 세큐리티를 가져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설명을 보면 체크 whether Kubernetes is deployed according to the security best practice. 여기 보시면 이제 best practice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 고객사를 다니시거나 운용을 하시면 가장 먼저 참고하는 게 best practice잖아요. best practice를 쿠버 벤치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CIC 쿠버네티스 벤치마크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 표준은 아니겠지만, 표준이라고 지금 얘기하기 조금 어려울 부분이 있지만 표준에 가깝게 정의하시고 이 부분을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은 하실 수 있지만 가장 뼈대가 되는 보안 스탠다드로 가져가시면 아마 운영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실 거예요. 예제를 통해서 보신다면 서머리가 굉장히 쉽게 나오고, 이게 제가 잡으로 돌리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 잡으로 돌리면 로그를 남겨놓잖아요. 즉 크론 잡이나 이런 잡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정책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리면서 차이점을 비교해 나가고 혹은 개선점을 발견해서 꾸준히 트레이스 하신다면 충분히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보안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시큐리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요약하고 그리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쿠버 벤치 부분인데요. 쿠버 벤치도 역시 기존에 설명했던 아쿠아에서 만든 거고요. 쿠버 벤치는 실행도 쉽고 확인하기도 쉽고 화려하고 보고하기도 좋고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사실 쿠버 벤치 말고 아쿠아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아까 얘기했던 트리비라든가 아니면 쿠버 헌터 기타 등등등 세큐리티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쿠버네티스 세큐리티 관련해서는 아마 독보적이라고 생각하셔도 사실 될 것 같습니다. CNCF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고 밀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나 실행도 굉장히 쉽고요. 여기 잡 타입으로 실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예비되어 있는 잡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 중에서 이 잡,
제일 포멀한 거, 로우한 거, 얘 자체를 어플라이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우 파일을 그대로 카피를 했고요. 여기서 apply를 이거 그대로 apply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잡이 돌아갈 것이고, 네, 이 잡에 대해서 이제 실행이 끝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로그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추후에 조치하게 됩니다. 네, 컴플리트 됐죠? 그럼 이제 저희가 잡이니까 로그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말이야 19개는 패스했고 1개는 페일했고 뭐 워닝이 좀 있어. 이 중에 페일했다는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페일했다는 부분은 지금 보면 4.2.6 부분에 Protect Kernel Default Argument Set Tru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또 자세히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법이라고 하는 Remediation Node라는 치료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디폴트 커널 파라미터를 그대로 오버라이딩 해서 쿠버네티스 사용을 하니까 오버라이딩 하지 않도록 프로텍팅 해라라는 의미이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드 자체를 컨테이너에서 주로 사용되는 노드로 커널 튜닝을 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키면 좋겠지만 노드 자체의 커널 튜닝을 좀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인포메이션성들도 있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것들도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관련 내용들이 리미데이션 폴리시나 아니면 뭐 노드라든가 정보들로 함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잘 요약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거나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주기적으로 노드나 클러스터 전체에 대해서 훨씬 더 시큐리티 인핸스먼트 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쿠버 벤치를 통해서 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시큐리티 강화, 시큐리티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을 갖고 함께 고쳐나갈 수 있도록 같은 정책을 가지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굉장히 쉽게 그리고 빠르게 요약된 정보를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현재에는 텍스트 파일로 보여지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전처리를 통해서 문서화 하시거나 혹은 JSON, XML 포맷으로 뽑고 그 부분을 처리를 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드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서 내부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메일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는 보안을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증빙 자료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뤘던 3가지 도구 그리고 오늘 했던 세션을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마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한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API 서버는 어쨌든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가 노출되어 있는 API 서버를 통해서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접속을 해서 다수의 사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대형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한 여러 가지의 도구 그리고 그 외에 보셨던 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더 안전한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해서 더 즐겁게 그리고 재미나게 IT 생활 그리고 쿠버네티스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요. 이제 질문 시간이 있는 걸로 아니까 질문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궁금하셨던 부분 그리고 제가 아는 부분들을 더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